부를 당긴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이며 부에 대한 태도가 언제나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맛볼 진정한 부는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결국은 사람이 답이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당신과 내가 이 얇은 종이 위에 새겨진 활자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타인의 텅 빈 마음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채워주는 즉시 당신의 곳간에도 부와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켈리 최님의 웰싱팅입니다. 나는 6남매 중 5째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 형편의 시골 생활이었지만 나는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들기보다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꼭 필요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산업체 부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엄마에게 낮에는 공장에 다니고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겠다고 말했다. 엄마는 대답 대신 가만히 내 등을 두드렸다.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말리기는커녕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조차 한 적이 없었다. 자식들을 그렇게 믿어줌으로써 기죽지 않게 했다. 공장을 그만두고 패션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프랑스로 무작정 찾아간 나는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했다. 돈을 벌어야 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렇게 나는 30대 중반이 되어 친구의 제안으로 전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전시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다. 확신이 있었기에 많은 빚까지 지며 투자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모든 게 모래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내 사업은 그렇게 망했다. 모든 걸 잃었던 그날 나는 생강 위에 서 있었다. 10억 원이라는 빚만 남은 그날 이대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때 엄마가 나를 부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나의 희망이라고 불렀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엄마에게 나는 자랑거리이자 희망일 터였다. 그런 엄마를 두고 죽을 순 없었다. 엄마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깨달은 지혜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안 할지를 고민하는 편이 더 이롭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할 만한 부를 이루기 전까지는 평소에 즐기던 걸 끊겠다고 결심했다. 첫 번째로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음주를 버렸다. 한 번 술을 마시면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됐고 사업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 인맥보다는 실력으로만 승부하고 싶었다. 정말 힘들고 두려울 때는 소주 한 잔이 생각났지만 나 자신과의 약속을 번복하고 싶지 않아 꾹 참았다. 그렇게 술을 끄는 덕분에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보다 명료한 정신으로 내가 해야 할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야금야금 삶을 갉아먹는 유의를 버렸다.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드라마를 보거나 게임하는 것을 좋아했다. 문제는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효율적이지 않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책을 읽으면서 철저히 자신의 시간을 확보한다. 그들은 삶의 유의를 즐기는 방법이 나와 달랐다. 특히 요즘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SNS 사용을 삼갈 것을 적극 추천한다. SNS의 특징 중 하나가 맺고 끊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 유의적인 요소가 크다면 아마도 가장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빼앗는 파티를 벌였다. 어느 순간 나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로 생각한 것이다. 그럼 인맥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전 인맥 관리 안 해요. 인맥은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과 나를 인맥 삼아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 못할까? 그래서 나는 인맥을 관리하지 않는다. 그리고 파티는 보통 하룻밤을 통째로 잡아먹는다. 정말 소중한 친구나 가족들과의 파티 외에 단순한 사교 모임에 귀한 내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을 끊어내야 한다. 어제의 나보다 아주 조금 진일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성장하는 것이 행복이다.
멈추지 않는다면 5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10억 원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내며 날마다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조사하기 위해 매일 마트로 출근하고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좋은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과 행복감으로 충만했다. 내게 주어진 위기 상황 중에서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그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태도와 각오를 바꾼 게 다였다. 태도를 고치고 각오를 달리하자 위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가 처음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한 것은 삼각김밥이었다. 한국에 가서 공장 견학도 하고 많은 공부를 하였는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프랑스에서의 법적 제한으로 인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트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파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다. 그것이 바로 켈리델리의 시작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초밥의 대가 야마모토 선생 같은 분이 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켈리 같은 사람을 도와줬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운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운도 거저오지는 않는다.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쳤기 때문에 운도 다가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우리는 절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할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세상은 돈이 돈을 벌고 배경 좋아야 기회를 잡는 그런 원리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때로는 열정이나 선의가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야마모토 선생은 내가 초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이 일에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 있는지 알아차렸다. 무엇보다 초밥을 사랑한 내게서 빛나는 눈망울을 봤을 것이다. 그래서 날 돕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에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왔을까 생각했다. 정말로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다. 그러나 나는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얻었다. 그제야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알았다. 귀인을 만나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위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각오를 고쳐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는 마중물은 풍요의 생각, 웰싱킹이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오르면 그에 상응하는 생활 패턴을 갖게 될 것이고 소비는 더 늘어난다. 즉, 부자가 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소비 습관에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부자에 들어서는 관문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어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자산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또 일을 해야만 한다. 우리가 부라고 부를 수 있는 재력은 대부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웰싱킹을 통해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시작하려면 4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첫째,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렸다. 둘째,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셋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하거나 사업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분야를 통달하라. 부도 일종의 패턴이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방식도 일종의 반복과 숙달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독일의 자산관리 전문가인 이보네 제는 그의 책 돈의 감정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한다. 돈은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흐른다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여성 패션의 혁신을 선도했던 프랑스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돈이 있는 사람과 부자인 사람이 있다. 웰싱킹을 실천할 당신의 목적이 단순히 돈만 있는 사람이어선 안 된다.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성장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내가 1000명 이상의 자수성가한 부자를 연구하고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성장이 멈추면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공헌해야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 작은 자갈 하나 없이 탄탄대로인 삶은 없다. 나는 생강에서 이미 한 번 죽었다.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던 순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자라는 한 가지 계기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다시 세상을 향해 확언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언했다. 이것이 마트 한 구석에서 시작한 켈리델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비결이다. 내가 만난 부자들은 확언의 대가였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 확언을 활용했다. 하루의 시작 전에 긍정 확언을 실천하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잘 휘둘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되듯이 같은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웰싱킹에서 확언은 끌어당김의 정수다. 아침에 긍정 확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의식과 신념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당신의 뜨거운 확언을 강한 의지로 밀고 나가라. 켈리 채님의 21가지 아침 긍정 확언을 마지막으로 이 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겁고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도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내 인생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나는 용기 있다. 나는 부자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알고 실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우고 있다. 나는 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충분히 똑똑하고 건강하고 용기 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식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싶으신 책 혹은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더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